비트코인 네, 사상 암호화폐. 최고가 이게 네. 얼마까지 갈지 정말 88,000달러를 돌파했는데 10만 달러 이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저희가 어제 방송분에서 10만 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하루 만에 지금 11% 올랐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예상을 네.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차트부터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89,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지금 1억 몇 천만 원 잠깐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1억 5천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인데 지금 1억 한화로는 1억 5천까지 빠르게 내다보시는 그런 시선들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89,700이니까 9만 달러가 지금 목전에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 중에서도 저는 코인 시장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아시죠? 크립토 투자자분들. 우리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좀 예상했었던 일이었고 근데 물론 그 시기는 저마다 예상치가 달랐지만 근데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겁내셔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들 입장에서도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더 살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럴 때 저는 하나의 방편으로는 이제 좋은 알트코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어제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거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 약간 나의 매매 원칙과 이거는 맞지 않는다. 매매 원칙이 어떤 거세요? 저는 일단 뭐 저점 매수가 원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막 올랐다고 불타기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갑자기 이제 더 물량을 늘리거나 이러는 거는 좀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건 잘 판단이 안 서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의견으로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지금 더 우리는 베팅을 해봐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그만 이제 이 정도의 욕심에서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것만 좀 지켜보자. 이런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또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지만 어제만 딱 시장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 역시나 주인공이었고요. 보시면 도지가 24시간 기준 46% 올랐어요.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드라고 하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정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도지코인이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고 그리고 제가 요 얘기 이제 준비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슬라이드 쇼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네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금 뛰어넘었다라고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본부장님이랑 얘기했는데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실버를 언제 뛰어넘을까요? 이랬던 게 사실은 진짜 며칠 전이었는데 간밤에 이제 실버를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관한 상방이 더 이제 열려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어서 사실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사우디 아람코를 뛰어넘을까? 요런 또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글로벌 자산의 시가총액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장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금이다. 디지털 골드를 또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또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한 또 재밌는 리포트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내일 한번 시간 되면 다뤄볼게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려면 어느 정도 커져야 되는가에 관한 또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 ETF의 순유입액이 11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인데 어제 제가 뉴욕 시장을 보고 놀랐던 게 딱 개장이 되자마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엄청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너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현물은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실 수도 있지만 또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 미국 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업비트를 이용하려고 K뱅크를 개설해요. 그럼 하루에 500만 원까지만 거래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 사고 다음날 500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전략들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분들도 뭐 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나스닥에서 거래하는 게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제 정말 그 뉴욕 시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구나. 요런 포인트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더리움도 지금 현물 ETF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조금은 ETF 면에서는 좀 자금이 소외를 받았었어요. 비트코인이 워낙 큰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 쪽에서도 지금 이제 파생되어서 순유입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비교해봤을 때는 적은 수치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더리움 ETF가 그간 부진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더리움 쪽으로의 관심도 살짝 이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투자 힌트들도 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자료들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요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프랑스 GDP를 상회해버렸습니다. 참 대박이죠.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한국 GDP를 이미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 이 프랑스는 전체 GDP의 7위 거고, 그리고 6위가 그 다음에 인도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의외로 GDP가 좀 높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GDP를 좀 상회를 했다라고 보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이 기사 기준으로, 기사가 나왔던 2024년 11월 12일 기준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GDP에 비교할 때 7위인 프랑스를 제치고 6위인 인도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와 프랑스의 GDP는 각각 3조 5,500억 달러와 3조 30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1조 7,700억 달러로 대한민국의 GDP를 상회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제 GDP 측면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관해서 4위인 독일을 제치고 3위인 일본까지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4조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LN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서 시작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까지 이러한 유급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알트코인에 관한 확산들도 같이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10만 달러 설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두 번째 이슈가 될 텐데,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트럼프 공약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게리 겐슬러,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괴롭혀 왔었던 지금 SEC 위원장은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무래도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SEC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바이든 행정부에 있을 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수장 교체가 확실시 되는 현지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SEC 위원인 다니엘 갤러거 로빈 후드 CLO가 다음 적임자로 아마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랑 마크 우에다가 또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상원 하원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당선된 의원들 중에서요. 암호화폐 친화 의원이 과반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빨에 관한 이슈도 이슈지만은 지금 어떤 표심을 갖고 있는 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자체가 암호화폐에 다 친화적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기조가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 부분들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임시로 피어스 위원이 트럼프 백악관 입성과 함께 SEC 위원장을 꿰찰 인물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트럼프가 백악관을 입성을 하면서 아예 그냥 SEC 위원장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지금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라는 위원장이잖아요. 가상화폐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너무 우리 시장을 규제를 했고 그의 규제 때문에 리플에게 소송도 걸었고 또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그간 너무 눌렸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겐슬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회의적인 이런 여론도 있어요. 트럼프가 겐슬러를 정말 해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상원
법원에서 승인한 규제 당국의 수장이잖아요. 그 수장을 내쫓으려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월권을 두고 복잡한 법적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해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딱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같이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